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 증시도 유럽 증시도 시작을 해서요. 글로벌 증시도 월요일 같은 날을 오늘 좀 맞이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또 아시아 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 또 고공행진이 나왔다는 점, 우리 시장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동시효과 중계석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식구가 더 늘었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세 분의 이 식구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그리고 토마토TV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개장전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윤 대리님 어떤 점들 봐야 될까요? 네, 코스닥 다시 전고점 도전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코스닥이 전고점이 이제 720.56포인트였고요.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종가가 713.54포인트입니다. 이제 1% 정도만 오르면 다시 전고점이고 좀 다시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시장이 부담감을 느낄 때마다 사실은 그 부담감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적들이 많았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국내 주식 시장들 크게 나쁘기보다는 조금 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돼서 금일장에는 코스닥 다시 전고점 도전이다라고 한 줄평을 정해봤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는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증시 전망들이 나타나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재차 힘을 낼 수 있을지, 지난 금요일에 소폭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 오늘의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시나요? 는데요. 왜냐면 5일선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세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은 이 기술적인 움직임에서 이 전체적인 시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흡수 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라는 점 살펴보시고요. 이에 대한 또 코멘트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동시효과 상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3.7포인트의 상승, 2149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반등권의 모습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1.9포인트가 상승한 715선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의 플러스권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 합병 소식에 삼성그룹주도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윤 대리님, 코스피부터 특히 삼성그룹주도 점검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쪽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진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정도, 1.5% 정도 소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뉴스가 나왔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제 합병을 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금일 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제일모직이 이제 9시 30분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삼성물산으로는 손해볼 게 거의 없는 그 합병 결정인 것 같고요. 제일모직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이제 삼성물산 쪽으로 발행이 되고 사명은 삼성물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제일모직은 소폭의 약세 정도로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오늘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정도는 소폭의 강세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중에서 호텔신라가 또 가장 강한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 포스코 플랜텍이 코스피 200 내에서는 한 14%대 급락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별로 본다면 한화케미칼 오늘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추천을 받은 종목입니다. 최재덕 전문가의 추천주였는데요. 3% 넘게 상승하는 그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탄력 약간 좀 둔화되면서 강보권 2147선 좀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좀 가보죠. 1.83포인트가 상승한 715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 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밀려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76,600원 선에서 호가받고 있고요. 이 다음 카카오는 1.15%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 컴투스가 이제 유상증자 공시했는데요. 7% 급락권입니다. 거의 16% 유중 나오는데요. 126,500원 선까지 급락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종목군에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가 5.53% 정도 강한 호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이나 셀바이오텍, 또 웰크론, 원익 IPS 쪽으로 상승 효과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종목별로 본다면 이 혼조권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게임주들 지금 게임들이 크게 밀리네요. 자, 윤대리님 눈에 띄는 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컴투스, 게임빌, 컴투스가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7% 넘게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6% 이상 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여기서 컴투스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유상증자를 통해서 좋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크게 강한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부품주들도 그렇고 크게 강한 모습들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젠백스가 한 6% 넘게 오를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오른 종목 중에서는 시젠과 크레듀의 강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동진세미캠, 국순당 그리고 5월 26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는 금요일장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좀 됐었는데요. 유가는 내렸습니다. 1% 넘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운송주들의 하락이 좀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 이런 전반적인 이 항공주들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좀 펼쳐졌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갈렸는데요. 트랙패커드 실적이 좀 나왔었죠. 2.7%가량 올랐습니다. 예상 웃도는 서프라이즈 실적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멘텀을 좀 받았고 농기구 제조업체 디어도 한 4% 넘게 오름세를 펼치면서 실적을 반영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이 선전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유가가 한 1.7% 밀리면서 60달러선 밑에서의 움직임, 금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1204달러 선에서 마감된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시세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객 쪽에서의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6원 85전의 급등, 1098원 선에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옐런의 금리 인상 가능성, 올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정기 외환시장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6원 90전의 급등입니다. 1097원 선에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동안 일본 증시 좋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상승권으로 소폭이지만 출발이 되면서 8거래일 연속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에 엔화는 약세 움직임 펼쳐지고 있고 엔화가 지금도 121엔 선에서의 움직임 형성이 좀 되면서 수출주들 특히 자동차주들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어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의 시세 연속성이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니케이 225지수 현재는 0.1%의 상승 24,431엔 선으로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됐는지 선물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 0.3포인트의 상승 266.1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는 보합권 그리고 소폭 약박선으로 좀 하락 전환되려는 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265.8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네요. 선물시장의 자세한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허연님. 네, 일단 야간 거래는 지난주 22일 금요일장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었는데요. 그때 큰 폭의 움직임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 개장가 역시도 그냥 강보합권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0.05 정도 하락으로 돌아서 있고요. 외국인 쪽은 한 1000계약 매도이고요. 기관하고 개인 쪽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계리율이 좀 약화되고 있는데요. 한 182억 정도로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시장에서 대량의 매도입니다. 최근에 매도가 반복되면서 그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점차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현재는 1000개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다만 현물시장에서는 현재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 우위로 출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상으로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 모비스, 아모레퍼시픽 쪽으로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나왔습니다. 2146선으로 개장이 됐지만 지금 하락 반전되면서 소폭 뒷걸음질을 치고 있네요. 0.94포인트의 약보합선 2145포인트 선으로 현재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윤정시대리가 코스닥 시장 보자라고 했는데요. 0.85포인트가 상승한 714선으로 소폭의 오름세로 오늘 반등권으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의 시세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SDS가 한 3.9% 이상 급등, 삼성전자도 오름세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 여전히 동시효과대와 마찬가지로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윤정수 대리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코스피부터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 시작할 때랑 비슷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좀 특징적인 종목이 이제는 하이닉스가 1.8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은 다시 전저점 부분까지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계 창고 쪽에서의 그런 매수세를 좀 많이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S 당연히 제일모직과 물산의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5%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주들은 좀 약세 모습입니다. 지금 원화가 어느 정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자동차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자동차주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약세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는 보합 정도 부분, 강보합, 약보합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특징이 조금 적은 그런 모습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러면서 지금 호텔신라 한 4.5% 급등 나오고요. 지금 삼성물산도 지금 동시효과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상승권의 출발 좀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SDS도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고 크레드도 한 3.5%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회원님 일단 두 종목 이 9시 반에 이제 개장 출발이 좀 되면서 어떤 모습을 펼칠지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전략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마우스 또 움직이지 않네요. 일단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얘기는요 계속 시장에서 좀 나왔던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는 쪽에 대한 정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신주를 한 6천만 주 찍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 제일모직한테는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30분까지 한 2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동시효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주주가치에 대한 희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일모직은 좀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물산은 그 제일모직으로 가게 된다고 해서 그 기존에 하던 사업부가 바뀌고 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가치 그대로 좀 반영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물산한테는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제일모직 할 때는 일단은 그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부분은 악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호텔신라도 그렇고요. 그 삼성 계열사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SDS 같은 경우는 그 물산이 지분을 거의 한 20%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남을 회사는 제일모직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모직이 결과적으로는 전자랑 SDS까지 다 이제 품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나리오면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들은 좀 팔고 제일모직이 밀린다고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제일모직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밀리고 있는 이 제일모직 쪽으로의 의견 좀 제시가 됐네요. 호텔신라는 또 면세점, 신라 면세점 이 공식 출범 이 선언과 더불어서 이런 모멘텀까지 좀 받으면서 호가가 지금 5%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밀리는 종목 중에 이 대우 인터내셔널 오늘 좀 급락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5% 넘게 떨어지고 있는 그 종목이고요. 자원 부분 이 매각설에 지금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윤대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 사실 자원이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제 자원 매각설이 나오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저가가 7.8%까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인이죠. 이제 포스코의 이 가치 경영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창구를 본다면 매수 창구에서는 외국계 창구 그리고 매도 창구에서는 이제 국내 창구가 이렇게 좀 나오면서 좀 강하게 매도를 한 번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매도가 강한 매도가 이제 장 초반처럼 그런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 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히 이제 매각이 된다면은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은 분할 후에 합병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만
금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실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적인 부분들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조금 더 밀립니다. 5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하락 반전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로이카가 다 밀려요. 지금 은행, 증권, 건설 모두 마이너스권. 증권업종이 지금 가장 큰 폭의 내림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건설주들도 하나둘씩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영님 살펴보죠. 네. 자, 일단 그 쉬는 동안에 그 앨런 의장 발언이 영향을 좀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달러도 좀 강세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물 그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2.21까지 이제 올라서 마감됐고요. 그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충격 없이 그대로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6월 다음 달 중순쯤에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답을 줄 것 같고요. 이르면 9월, 12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이제 정상화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한쪽에서는 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쪽도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경기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약간은 이렇게 되면 이제 동결 내지는 올라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은행, 증권, 건설 쪽 같이 좀 밀리지 않나 싶고요.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재료 때문에 같이 조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산업이랑 호텔신라 같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이제 면세전 효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 쪽은 낙폭을 좀 키우는데요. KTB가 한 4.79% 정도까지 밀려나고요. 메리츠라든지 NH, 현대, 삼성, 대우, 한국금융지주 전반적으로 한 2%씩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지금 화장품주들 좋습니다. 다만 아모레지만 떨어지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네요. 한국콜마가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코스메스 BTI,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대리님 살펴보죠. 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쉬었다라고 봐야죠. 꺾였다기보다는 조금 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같이 좀 쉬는 장세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코스맥스가 가장 좀 강하게 5% 넘게 6% 가까이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굉장히 좀 슬림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강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거래소 쪽에서는 당연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증권주의 약세가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미국에서 인상이 된다면 국내에도 더 이상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가장 큰 피해가 되는 게 이제 증권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사들 위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KTB가 하락폭은 가장 크지만 대우, NH, 삼성 모두 다 3% 이상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금리에 대해서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증권주들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안전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7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입니다. 2138선으로 조금씩 좀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코스닥 지수도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2.57포인트의 하락, 710.97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허영님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죠. 네. 자, 서부 T&D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 올라옵니다. 이 서부 T&D가 그 HDC 쪽 영향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대산업하고 이제 호텔신라 쪽 같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한 3%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CJN이 4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2.69% 상승권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0.8% 정도 상승권역에서 출발 나오고요. SFA도 오랜만에 반등인데요. 강보합 정도입니다. 시장 대비는 조금 선전합니다만 세지는 않고요. 현재 한 0.3% 정도 상승으로 나옵니다. 메디톡스가 한 0.39% 상승하면서 46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오늘 앞서서도 좀 점검해봤던 이 게임주들 지금 동시효과 때보다 낙폭을 훨씬 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유증 소식에 지금 게임빌까지 8% 넘게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썬데이토즈, 파티게임즈 이렇게 모바일 게임주들의 급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윤대리님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레포트 자체는 애널들의 그 의견은 이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게임빌도 유상증자 이후에 컴투스를 인수했고 컴투스는 서머너저 흥행으로 주가가 좋았다라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하지만 유상증자는 뭐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뉴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22,000원 정도가 좀 하방으로 이제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컴투스 게임빌 게임주 중에서는 당연히 대장주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 두 종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게임주들 쪽에서는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내추럴 엔도텍 봐야죠. 지금 호가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9% 넘게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식약처의 백수 검사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저번에 이제 한 2천억 이제 깼을 때 시총이 2천억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뭐 그거 다 거짓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기술 뭐 특허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 시총 부분은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요. 바닥에서 지금 8,500원에서 거의 단기에 뭐 50% 이상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머니가 이제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빠지겠다는 시장의 어떤 그 공감대 형성 분위기가 형성됐던 상황에서 상당히 빠르게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데요. 뭐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8,500원이니까 뭐 더블 정도는 한번 주지 않겠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크롬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급등 나오는데요. 그 여성 위생용품 관련해서 중국 모멘텀 또 받게 되면서 테마성으로 지난주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극세사 침구류 같은 쪽까지 모멘텀 강화되게 되면서 웰크롬이 오늘 한 7%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다시 오늘 한 3% 정도 반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된 그 종목군들, 이 메르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 오늘도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5%가량 오르고 파루나 뭐 중앙백신,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대리님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이 메르스에 대해서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들이 국내에서 뭐 확인이 되는 환자들은 이제 몇 명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뭐 지속적으로 뭐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추럴 엔도텍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내추럴 엔도텍이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9만 원대에서 뭐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50% 정도 단기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단타 치고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뭐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1,000만 주 돌파도 충분히 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식약처 결과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뭐 백신주도 움직이고 있고 또 이 마스크 관련된 그 종목군들,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군들, 메르스와 이 파생되는 그 종목군들 오늘도 강합니다. 웰크론이 한 8% 가까이 오름세, 502 4% 넘게 강한 시세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내추럴 엔터텍은 4일 연속의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양시장 모두 소폭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수급 상황 점검해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고 있지만 또 코스닥 시장 매도로 지금 반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좀 수급 상황 점검해 볼까요? 허 의원님 살펴주세요. 네, 지금 전체 수급은 그냥 좀 관망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은 한 41억 정도 매수고요. 기관 쪽은 한 6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전기전자하고요. 또 제약주를 외국인 사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역시 IT랑 매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유복 쪽으로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액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매수세가 강하게 좀 펼쳐지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이 SK 하이닉스 호가도 점점 높아지네요. 2.5%의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대리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외국인 다시 플러스로 반전했습니다. 좀 전에 반전을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뭐 16억 정도까지 좀 매도세가 커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IT 쪽으로 매수세가 외국인들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거래소랑 좀 엮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이 IT 쪽인데요. 그 중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해서 지금도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원익 IPS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거래소와 묶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금일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또 잡히고 있어서요.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이쪽을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겠네요.